자, 이제 우리가 만든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최종 목표는 이걸 가지고 시퀀스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거기 때문에 사실 캐릭터에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실제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살짝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퀀스에도 직접 붙여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플레이어 광이 검을 들고 있을 동안에 계속 전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건 알아두면 좋아요. 자, 캐릭터의 파라곤 광, 이걸 캐릭터의 컬렉션에 담아놨었죠. 광 캐릭터를 엽니다. 얘도 이제 블루프린트 클래스예요. 모든 것은 다 블루프린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종류가 캐릭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캐릭터는 비포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캡슐 컴포넌트,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화살표, 그리고 스켈레탈 메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스켈레탈 메쉬가 되겠죠. 왜냐면 이 검에다가 전기를 달아줄 거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레벨에 올려서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 캐릭터랑 스켈레탈 메쉬를 올리고 거기다가 또 이펙트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왕 하는 거 실무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보는 거죠. 알아두면 좋은 점. 자, 스켈레탈 메쉬의 이 검강에다 이제 붙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켈레탈 메쉬를 한번 들어가 보면 스켈레톤 트리에 보면 이 검강에 해당하는 본, 뼈다구죠. 본과 그리고 본에서 한 번 더 설정할 수 있는 소켓이 있어요. 소켓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은 머즐 01이라는 부분이 이제 파라곤 프로젝트에서 달아놓은 무기 소켓인데, 이렇게 웨폰이 있죠. 웨폰 베이스, 웨폰 팁이 있네. 얘는 이제 아마 우리가 애님 트레이를 달 때 참고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다가 이펙트를 달 거냐.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서 달 거잖아요. 이펙트가 붙어가지고 계속 이 검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기준을 정하는 거죠. 얘는 이제 끝이니까 검의 손잡이 부분 정도가 되네요. FX 웨폰 베이스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컴포넌트에 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이 이펙트를 탐색해서, 자, 이게 한글로 우리가 썼기 때문에 검색에서도 추가해서 검색에 한글로 쓸 수 있어요. 파티클 하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 내가 선택된 게 뒤에 나와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위치해 볼 수 있죠. 메쉬 밑에다가 이제 자식으로 놓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할 거니까 이 위치를 우리가 이 검에다 이제 붙이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부모 소켓이 있는데 거기서 직접 설정을 해서 아까 웨폰이었죠? 웨폰 베이스였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붙죠. 그렇죠? 위치랑 각도가 안 맞는데, 각도는 이제 파티클 수정 문제고, 위치를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게 하려면 이런 형태보다는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더미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컬리전 같은 거는 박스를 검색하면 박스 컬리전이 하나 생깁니다. 얘는 이제 형태가 없는 거고 어떤 오버랩과 충돌을 감지하는 박스로 쓰는 형태인데, 얘를 여기다 이제 붙여주는 거죠. 이 박스를 이 부모 소켓에다가 아까 웨폰 했었죠? 웨폰 베이스였죠. 우리 웨폰 베이스에다 붙이면 그 웨폰 베이스의 로컬 축으로 갖다 붙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박스의 크기를 좀 보기 좋게 50, 10, 10으로 정의를 하고 검의 가운데 왔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위치를 옮겨주는 거죠. 위쪽으로 한 60 정도. 그러면 검의 가운데 정도 옵니다. 50 하면 살짝 미치네요. 그렇죠? 50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60 정도? 네. 60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게 가운데 같아요. 날까지 치면.
자, 그리고 얘로 부모로 삼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 단점은 이렇게 바로 다른 걸 부모로 삼았을 때 기존 위치를 참조를 이렇게 강제로 위치를 설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되돌리기 0으로 하면 그 위치에 붙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파티클을 어떻게 방향에 맞추냐, 그걸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이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이 파티클은 실제로는 플랜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플랜의 형태. 뷰 모드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보다시피 하나의 플랜이, 그쵸? 버텍스 4개를 가진 하나의 플랜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축을 돌리면 그 축을 따라서 카메라를 같이 쳐다보는 게 빌보드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같은 모양이 보이게 되는 거죠. 뷰모드에서 라이팅 펌하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원래는 메쉬예요.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려면 메쉬 이펙트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메쉬 이펙트의 방향성을 살리려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럭 엣지스가 있어요. 축을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카메라를 따라오는 축을 제한을 시켜버리면 얘가 메쉬인 게 티가 나는 거죠. 원래는 메쉬였고 빌보드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자, 오리엔테이션에 보면 얘는 번역이 안 되나 봐요. 오리엔테이션으로 럭 엣시스가 있습니다. 축을 잠가 버리는 거죠. 럭 엣시스에서 어떤 축을 잠글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 한글화가 덜 됐어요. 럭 엣시스는 또 한글도 아니고 오리엔테이션은 여긴 한글인데 또 여기서는 영어예요. 엉망진창이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금하지 않습니다. X축을 여기 E축을 기준으로 X축으로 잠금을 합니다. 그러면 E축을 기준으로 바라보죠. Y축으로 하면 E축을 기준으로 평면적으로 바라보고, Z축이면 위아래, 위쪽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만 180도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테이트를 잠가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으로 하면 내가 보는 카메라 있죠. 이 뷰를 쳐다보는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잠가버리면 그 축은 따라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축을 고정을 할 건지, 어떤 축으로. X축으로만 고정할 건지, Y축 하나씩 해볼게요. X축으로 고정을 하면은 이 X축, 지금 이게 X축이죠? 이 X축으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이 생깁니다. 보이시죠? 자, X축으로 고정한 거. 자, 이거는 이제 어차피 평면이었는데 이 축으로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Y축, Z축, 이제 위아래죠. 이렇게. 자, 높이를 세워서 메쉬 방향을 할 때는 Z축으로 하고 좌우로 하는데 이번에는 X축 방향으로 해야 돼요. X축 방향으로 저장해볼게. 헷갈리니까 여기서 보시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얘가 따라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따라왔잖아요. 따라오지 않는데 아직까지 검의 방향대로 되지 않고 있죠. 자, 이럴 때는 파티클 리카이드에 보시면 로컬 스페이스 사용했어요. 유즈 로컬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이거를 체크를 하는 순간 이 파티클 시스템 자체가 위치가 여기 이제 바깥에 놨을 때에 이게 결국에는 2m라는 타입이 되거든요. 이 2m의 좌표대로 따라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따라오지 않죠? 이게 유저 로컬 스페이스를 키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유저 로컬 스페이스를 체크해서 키게 되면 이 좌표를, 월드에 움직이는 좌표를 바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과 동시에 여기서는 이 부모가 되는
트랜스폼 회전값, 로컬 회전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느낌대로, 검의 방향대로 전기를 붙여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 전기가 사실 이게 맞죠? 뭐 씹혀 들어가고 검에서 나오고 하지만은 그래도 바깥쪽으로 더 전기 전류 형태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파티클로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카메라 쪽으로 빼주면 돼요. 카메라 쪽. 얘가 지금 카메라를 아예 안 따라오는 게 아니라 X축 고정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보는 쪽에서 카메라 쪽으로 당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나오게. 여기 보시면 카메라에 카메라 옵셋이 있는데 이 카메라 옵셋 값을 기본 1에서 막 500 늘려보면 안 나오죠. 100, 200, 300 하면 크기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카메라 쪽으로 더 당겨진 거예요. 카메라 쪽으로. 자, 안 보이죠? 이렇게 보면 보이죠? 엄청 커진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카메라 쪽으로 당겨진 거다. 그 위치에서. 그래서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걸 덮을 수 있게 앞쪽으로 당겨져요. 카메라 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 타입, 이미터 타입에서는 중요한 게 메쉬 타입, GPU 타입에서는 이 카메라 옵셋을 쓸 수가 없어요. 기본 타입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옵셋을 적당히 만져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50 정도만 만져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전기가 온전히 잘 보이죠? 기준을 G 눌러서 좀 안 보이게 할게요. 네. 누르는 게 아니라 얘를 다른 데로 선택을 해야 되네요. 됐어요. 너무 잘 보이죠? 어느 정도 씹혀 들어가면서 나오게 할 거면 아주 살짝 넣는 거죠. 그래도 나오네요. 오. 네. 1. 네, 1 정도 하니까 좀 나오고 2. 네, 이 정도 하니까 좀 더 나오네요. 1.5. 아주 살짝만 하면 되네요. 어차피 플랜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죠. 카메라 쪽으로. 더 전기가 잘 보이게 됐죠.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요 끝점. 보이시죠? 끝점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크기랑, 그쵸? 크기랑 두께랑 이 끝에 마스킹을 좀 조절을 해주는 디테일을 만져주면 좋겠네요. 자, 먼저 파티클의 두께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보기 좋게 다시 줄여서 보면 네, 이제 좀 어울리죠? 네, 어울려요. 얘 위치, 박스의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해도 될 것 같고요. 60, 70, 아니 60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잘 보이죠? 근데 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게임 플레이 할 때 봐야 돼요. 게임 플레이 할 때. 안 보이잖아요. 어때요?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블루프린트에서 보는 거랑은 다르죠. 잘 안 보여요. 여기서 엄청 잘 보이는데.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최종 보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영리해서 결국엔 여기서 볼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게임 실무를 할 때는. 또 마티니는 또 다른 얘기예요. 뭐 이 정도야 보이네요. 네. 이 정도야 좀 지직거리는 게 보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부분을 조금 없애야겠죠? 전기의 흐름만, 전류만 남게. 자, 마스터 매터리얼, 그러니까 원본 재질로 가서요. 여기 끝부분에 이제 마스킹을 여기서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가 사실 포트폴리오용으로 쓰는 것들은 크게 절약할 필요가 없어요. 예쁘게만 나오고, 노드나 파티클 수를 많이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 할 때는, 이건 팁인데, 실무에서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쉐이더, 그러니까 이 머터리얼의 수치를, 여기 보면
122 인스트럭션 수치라고 써 있는데, 이 인스트럭션이 이 쉐이더를 계산하는 수치예요. 이 최종 수치. 그리고 뭐 텍스처 몇 점 들어가고 버텍스 쉐이더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이펙터들은 보고 기준을 정하면 돼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150 인스트럭션 수치를 넘어가면 안 된다. 캐릭터급에서는 150에서 200까지는 써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파트 내에서 좀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신입인데 정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모바일이면 더 심하겠죠? PC의 경우 제가 지금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되도록이면 이 노드 수를 좀 줄이면 좋겠죠. 분명히 인스트럭션 수치의 수치가 바로 곧 파티클의 어떤 과부하 수치는 아니에요. 이걸 몇 개 뿌리냐가 더 중요하고 화면에서 얼마큼 차지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일 이펙트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줄이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왕 줄이는 김에 여기 끝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을 위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윗부분을 마스킹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거죠. 여기 기존에 했던 거를 재활용해서 여기 윗부분을요. 이렇게 재활용하면 이 여러 개의 노드를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재활용하고요. 자, 경우의 수를 보는 거죠. 자, 재활용해서 파워 수치를 한 3 정도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위쪽 마스킹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끝부분이 그래도 조금 가려졌는데 살짝 나오고 있죠. 아주 살짝. 자, 파티클에서 라이프 기준 크기, 사이즈 바이 라이프를 조금 줄여야겠네요. 사이즈 바이 라이프의 그래프를 X축 그래프를 이렇게 낮추고요. 그리고 파워를 조금 더 주겠습니다. 파워를 이 정도 얇게 안쪽이 더 파고 들어가게. 네, 끝부분이 이제 많이 안 보이죠? 이렇게. 네. 자, 실제로 플레이해서 보는 거죠. 지금 이 플레이 화면도 되게 중요한데 나중에는 지금 굉장히 가까우니까 테스트로 이 카메라 붐을 선택하고 이 카메라 붐이 이 거리거든요. 카메라 거리 타겟 암 길이 여기서 600 정도로 멀리 당겨서 컴파일 해주고 플레이를 해보면 많이 멀찌감치 있죠. 이 정도에서 봐야겠죠. 게임 뷰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네. 끝부분이 훨씬 더 잘 안 보이네요.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이제 꾸며줍니다. 다른 것들을. 자, 기존 재질에서 썼던 내용 empty underbar sphere mask 02번을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얘는 카메라 옵셋은 잠깐 꺼줄게요. 꺼주고 없애겠습니다. 없애서 그 대신에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빛을 구 형태의 빛을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스케일링해서 펴서 이렇게 감싸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 오른쪽 버튼 레퍼런스 뷰어에 들어가서 파티클에 쓰고 있던 거를 찾아서 가져와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삼색 오른쪽 버튼 2m 익스포트해서 자, 해당 내용의 라이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반짝이게 되는데, 자, 얘는 루핑이 될 녀석인데 얘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m 루프는 이게 1이 맞고요. 스폰이 되는 형태의 버스트도 1이 맞고요. 수명을 0으로 해주고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첫 시작의 색상이 0.5, 2, 5 여기 컨스탄스 커브가 아닌 그냥 컨스탄스 그냥 상수로 값을 주는 거죠. 0.2, 2, 5 이렇게. 그리고 알파를 처음 시작을 커브로 주는 게 아니라 플롯 유니폼으로 랜덤 값을 주는 거예요. 0.1에서 0.5. 그러면 0.1에서 0.5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반짝거리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자, 필수 리커에드에 가서 화면 정렬을 렉탱글로 직사각형으로 만들고요. 크기를 지정을 해줍니다. 300에 x 300에 y 50 하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볼트와가 마찬가지로 볼트 이름이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 썼어요. 블로스로 썼네요. 볼트인데 볼트와 마찬가지로 로컬 스페이스를 사용하게 켜줘야 돼요. 그렇죠? 똑같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축을 잠가서 같이 바라보게 해야겠죠. 방향성이. 얘를 Shift 드래그를 하면 캐스케이드에서는 이 하나의 모듈을 가지고 다른 2m에서도 공유하게 쓰기 때문에 모듈 하나가 절약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넣어서 다시 캐릭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플레이어 캐릭터를 열면 이런 형태가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합니다. 2m 복제. 얘 이름은 렌즈 플라워 라고 할게요. 록 엑시스는 지우고요. 자, 카메라에 비치는 빛금 같은 빛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스폰에서 버스트의 개수를 2개로 만들어줍니다. 2개. 그리고 수명은 그대로 0초로 놔두고요. 이 초기 크기의 내용을 벡터 유니폼으로 주고 600에 20, 400에 10 얇고 긴 형태의 내용을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보드로. 자, 그리고 컬러 오브 라이프에서 색상을 0.1, 0.5, 1에서 분포 벡터 유니폼으로 다시 1 그리고 중간값 회색값으로 줍니다. 그리고 얘는 최소가 알파의 유니폼 값을 0에서 0.5로 줍니다. 라이프의 크기 그러니까 자, 얘는 이제 수명이 0초이기 때문에 라이프의 시간이 0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얘도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시간이 수명의 라이프 타임이 있을 때 얘가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초기 위치를 넣어줍니다. 이니셜 로케이션의 시작 로케이션을 얘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의 위치를 한번 정해주는데 스폰을 2개 하잖아요. 그 2개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최대 20, 20, 20, 최소 마이너스 20 해서 2개가 이렇게 따로 가서 반짝일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약간 빛의 카메라 렌즈 플로우처럼 보이려면 얘가
반대로 얘가 필요하겠네요. 카메라 옵셋이 유니폼으로 40에서 50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좀 선명한 느낌이 너무 크다 싶으면 컬러 오브 라이프의 색상도 좀 줄이고 알파 값도 좀 줄입니다. 0에서 0.3 0.3 이런 식으로 보일 듯 말 듯 보는 거죠. 네. 조금 더 크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라이트의 좀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빛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질을 새롭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복제 empty 언더바 라이트 쓰다 말았네요. 라이트 01번 라이트 01번을 열어서 프로시저럴 마스크가 아니라 텍스처를 가져올 거예요. 텍스처 지우고 여기서 자 포토샵에서 새 문서를 하나 열어서 512 by 512 사이즈 하나 만들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팔레트에 화이트와 블랙이 선택되어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대를 누르면 여기 백그라운드에 있는 색상이 색칠이 됩니다. 블랙으로 색칠을 하고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그리드 슬라이스 카운트 여기 보이죠?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그리드 부분에 그리드 라인 에브리가 있는데 여기에 픽셀 선택하고 512 by 512니까 2의 순서로 그냥 128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앞에 있는 다운표를 누르면 컨트롤 다운표 이렇게 점선이 가이드가 생기고요. 레이어 하나 생성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누르고 여기서 리니어 말고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누릅니다. 눌러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좀 앞에쯤에서 손가락 아이콘이 나오면 한번 눌러서 컬러를 RGB 100, 100에서 회색으로 만듭니다. 회색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당겨줘야겠네요. 하얀색이 조금만 퍼지게 그리고 나머지 어두운 색이 되게 오케이 하고 딱 십자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한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놓고요. 그리고 컨트롤 다운표를 해서 점선을 해제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에 나오는 결과물에 필터에 블러, 라디얼 블러, 여기 라디얼 블러에 스핀 말고 줌해서 어마운트를 100만큼 주고요. 이거를 한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면 그 사이가 경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자, 이걸 가지고 농도 조절을 할 건데 이미지에 여기 어드저스트먼트에 브라이트네스 컨트라스트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밝기 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자, 밝기를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밝아지죠. 그리고 밝기를 내리면 밝은 부분이 내려가면서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0이 이 정도고요. 콘트라스트를 올리면 이렇게 이 분포도가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분포도가 이렇게 하면 완전 회색 형태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하얀 게 뭉쳐지면서 어두운 형태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밝기의 농도를 얻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정도쯤 맞춰서 오케이 하고요. 얘를 자 컨트롤 J로 복사를 하고요. 복사한 내용에서 필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이즈가 있는데 애드 노이즈를 합니다. 애드 노이즈에서 어마운트를 한 30% 정도 주고요. 이게 모노크로마틱을 선택하면 흑백이 돼요. 여기 아니면 컬러가 되기 때문에 흑백으로 오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블러의 레디얼 블러를 집중선으로 한 3, 4번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해주고 여기서 집중선이 조금 더 선명해지라고 그렇죠? 한 3번 정도 할까요? 컨트롤 shift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정도 하고 샤픈으로 컨트롤 F를 하면 그 반복했던 게 방금 했던 필터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많아지니까 다시 하나, 둘, 셋, 3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비벼줍니다. 레디얼 블러로 오케이 하나, 둘, 2번 정도 비벼주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한번 눌러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로 이거를 안쪽이 좀 밝게 하고 그쵸? 안쪽이 좀 밝게 하고 컨트라스트를 좀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안쪽이 원래 크기만큼 이 정도 크기만큼 될 때까지 좀 낮춰줍니다. 네, 오케이. 자, 여기를 이제 적당히 섞어줄 건데 스크린 한 40%, 오퍼시티 40% 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두 개를. 자, 중심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중심으로 맞춰서 네. 그죠? 중심을 살짝 맞췄어요. 섞어서 얘네 둘을 그러니까 얘 백그라운드까지 컨트롤 E 눌러서 하나로 합체를 하고요. 한 번 더 조절을 해줍니다. 한 번 더 합체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 안쪽이 조금 더 발광이 되죠. 둘 다 조금 내려줄게요. 콘스트라스랑 브라이트니스 둘 다 마이너스 20 또 마이너스 40 이렇게 낮춘 다음에 레이어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올가미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올가미 툴 위에 도형 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모 모양이 있고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동그란 모양의 형태를 선택을 하고 여기 페이더 값이 있어요. 페이더 값에 30을 줍니다. 30. 이게 날카롭게 자를 건지 부드럽게 자를 건지예요. 컨트롤 다운펜 누른 다음에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트리는 원형 끝까지 닿지 말고요. 살짝 띄어서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해야 정 사이즈로 커져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컨트롤 델키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검정색이 칠해지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검정색을 차단을 한번 하는 거죠. 자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델 한 번 더 누르면 더 진해져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부터 좀 퍼져나오는 은은한 빛이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빛금 안쪽에서부터 약간의 그 빛금이 나오는 형태로 빛이 퍼지는 렌즈 플로어 같은 이 라이트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tx 언더바 라이트 01번이라고 먼저 포토샵으로 조정을 할게요. 나중에 편집해서 또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그냥 라이트는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 여기서 뭔가 빛이 좀 빗줄기가 새어 나오는 형태를 더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컨트롤 J에서 레이어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필터에서 노이즈, 애드 노이즈를 줍니다. 오케이. 똑같이 주고요. 다시 필터에서 픽셀레이트에서 크리스탈라이즈가 있어요. 크리스탈화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최소값이 3이에요. 3을 주고요. 조금 지저분하게 됐죠. 더. 다시 필터에서 레디얼 블러 줌을 100으로 3번 정도 줍니다. 네.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를 레이어 모드를 바꿔주는 거예요. 다큰으로. 어두운 게 더 올라가게 이렇게 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레이어를 다른 걸 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다큰을 주셔야 돼요. 다큰을 주고 여기서 이미지에서 애드저스먼트의 레벨 요거를 선택을 해서 1.025가 있는데 이 1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게 검은 녀석이 이렇게 퍼지면서 빛금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요거를 만지는 거랑 요거랑 만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점점 부분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하면 자, 이쪽 0.5 정도 줄게요. 0.5 정도면 이 정도 살짝 더 나오게 이 정도는 나와야겠죠? 0.7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0.7 정도 주고 그리고 여기서 지우개 이레이저를 선택하고 브러쉬를 에어브러쉬 200 정도 선택하고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가운데 정도 있죠? 딱 가운데 중심 정도를 한번 100%로 오파시티 100%로 한 번만 딱 지워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안쪽이 좀 부드럽게 빛나면서 빛금들이 그림자가 지겠죠. 됐습니다. 다시 얘를 저장을 할게요. 자, 포토샵 한번 저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쓸 타가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tx 언더바 라이트 01 이렇게 텍스처의 약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오케이 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열 프로시저로 구 형태의 빛을 그냥 단순하게 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텍스처로만 내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안쪽에서는 부드럽게 빛나면서 바깥쪽에는 빛금 그림자가 좀 이렇게 교차되는 형태는 사실 텍스처가 아니면 그리기가 조금 힘들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언리얼 엔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